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이죠. D&D 파마텍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들, 그리고 또 곧 발표될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들, 이런 걸 중심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DD02S.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9월에 중간 결과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특히 그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결과가 핵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는 9월에 발표될 DD02S의 24주 임상 중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ELF 스코어나 프로시3 같은 이런 비침습적 바이오마커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메쉬 임상에서는 간조직 검사가 표준이긴 한데 이게 좀 침습적이잖아요. 반복 검사도 어렵고요. 근데 이 바이오마커들은 간단한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약물의 항섬유화 효과나 항지방관 효과를 좀 조기에 감매해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아, 조직 검사 없이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번 중간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된다면 이건 단순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요. 경쟁 약물들보다 훨씬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 임상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뭐 기술 이전 논의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파트너사인 메세라랑 같이 개발하는 게 있다고요? 경구용 치료제. 이게 핵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메세라가 개발 중인 경구제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MOAT-0975하고 MOAT-2245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약들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타이트레이션 프리 전략입니다. 타이트레이션 프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약효를 내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초기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목표 용량까지 올려가거든요. 이걸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경구 비만약 중 일부는 이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관 불편감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메세라 후보 물질이 이 타이트레이션 과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목표 용량으로 투여했는데도 28주 안에 체중 감소 효과가 뚜렷하고 또 환자들이 잘 견뎌낸다. 즉 내약성까지 확보한다면요. 아, 그러면 훨씬 복용하기 편하겠네요. 그렇죠. 복용 편의성 면에서 이건 아주 명확한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보통 펩타이드 약물은 경구 투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위장에서 분해되기 쉽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기술적인 허들이죠. 펩타이드 약물은 위장관에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경구 흡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D&D 파마텍의 기술 그리고 메세라와의 협력을 통해서요. 이 기술 장벽을 넘어서서요. 충분한 경구 흡수율과 내약성을 데이터로 입증한다면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트너사를 통해 조기에 기술료 수익을 얻는 것 그 이상이죠.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력을 딱 인정받고 추가적인 파트너십 기회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올해 4분기에 4주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 타이트레이션 프리 전략이 정말 가능한지 또 초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결과가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사제형인 MET-097I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타이트레이션 없이 고정 용량으로 투여하는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투약 편의성을 높여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내년 중반하고 말에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D&D 파마텍이 메쉬랑 비만이라는 정말 큰 시장을 목표로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활용이나 경구 펩타이드 기술, 또 타이트레이션 프리 전략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발표들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점들이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정확합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혁신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전략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이게 현재 D&D 파마텍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결과들이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D&D 파마텍은 메스치료제 DD02S의 임박한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파트너사 메세라를 통한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이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한 성장 동력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발표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결국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는 뭐랄까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D&D 파마텍의 경우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의 설득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파트너사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계속 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떤 변수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분석 내용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